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모아바의 김영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가지고 온 영상은요, 이제 전기 기능장 관심이 조금 요즘은 시들해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시 이제 부흥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합격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기 먼저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필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전기 자격증의 체계가 있습니다. 전기 자격증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물론 전기뿐만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그리고 기술사,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기술사. 예전에는 이 기능장을 기사에 비해서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책상에 앉아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진짜 안전을 위해서 뛰는 이런 기술자가 조금 더 높게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장이 전기 기사보다는 일단 응시 자격부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 기능장을 좀 더 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 있잖아요. 시험 난이도는 일단 기능사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기능장이 조금 낮습니다. 기사에 비해서는. 그리고 기사 순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필기 난이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신 기능장은 뭐가 있다? 우리가 어려운 필답 시험이 있다. 그리고 실기 PLCO 있죠? 이게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사보다는 난이도는, 필기 난이도는 기사가 높아요. 그죠? 기사 낮지만 우리는 이제 기능장은 다른 실기 부분이 훨씬 너무, 이 작년만 해도요, 합격률이 뭐 5%도 안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올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일단 저는 필기를 할 거니까, 그죠? 필기 먼저 합격을 해야지 실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필기에 관련된 내용만 이번 시간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응시 자격입니다. 일단 관련직 종사자가 있어요. 실무 경력 9년 이상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는 실무 경력 7년 있어야 되고, 산업기사는 실무 경력 5년입니다. 기사는 실무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관련직 종사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공 분야인 꼭 전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전기에 관련된 다른 기계라든지 일단 기계 쪽 아니면 뭐 전력, 전자, 어떤 분들은 뭐 식물에 관련된 식물 뭐 이렇게 공학 이런 것도 막 말씀하시는데 이 정확한 거는 여러분이 공단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이 내가 여기서 종사를 했는데 이게 인정이 되느냐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실무 경력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좀 까다롭다는 거. 요새는 뭐 폴리텍 대학에서 실무 경력 인정하고 있고요. 폴리텍 대학에서 따로 자격증을 뭐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그죠? 일반적인 필기 시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이요. 8과목입니다. 자, 올해부터, 그죠? 2021년이죠. 2021년부터 우리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KEC라는 거를 우리 시험의 과목에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전기, 그래서 예전에는 7과목만 봤는데,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이게 전기설비, 설계기초 및 시공 이 분야에서 2개가 원래 같이 시험을 봤었는데, 그죠? 일단 규정이 분리가 돼서 따로 총 8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은 뭔지 아시죠? 우리 이론, 너무 머리 아파요. 그쵸? 전기 너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기계 관련된 거, 전력전자. 자, 얘는요, 거의 다 이해와, 그죠? 이해와 더불어서, 그죠? 거의 다 이해죠. 그죠? 암기도 필요합니다. 예. 암기도 필요하고요. 얘는 거의 대부분이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뭐. 자, 송배전 설비도 역시 이론과 암기가 같이 병합이 된 거고요. 이 한국전기 설비 규정인 KC가 미친 듯이 까다롭죠. 외우기가 너무 혼동이 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디지털 공학도 일단 요령을 찾아야 되고 공업 경영은 우리 거의 다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좀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 빈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출제 빈도는 요 뒤에다 제가 담아놨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단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식 사지선다형 60문제를 보게 됩니다. 60분 안에. 60분에 60문제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복잡한 계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단답형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시간은 좀 충분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신 분들은 많이 없으십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써 있는 CBT라는 게 있어요. CBT, 이게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18년도 1회차까지는 저희가 PBT라고 P가 페이퍼예요. 종이에다 시험을 봐서 OMR 카드에 측정을 해서 내서 나중에 이제 시험 결과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컴퓨터에다 바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체크를 하게 돼서 결과가 시험 보자마자 클릭 딱 하는 순간 내가 합격, 불합격이 딱 떠요. 그 CBT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인의 의식입니다. 이제 컴퓨터에다 문제를 수천 개, 수만 문제를 내놓고요. 랜덤으로 뽑혀서 나와요. 그래서 뭐 한간에 나오는 우리 관련도 기출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사람 보는 마다 기출문제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18년도 1회차까지는 뭐 시험지를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한 시험 문제를 봤는데 자, CBT부터는요, 랜덤이에요. 모든, 바로 옆에서 보더라도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관련도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장담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책에다가는 2018년 1회까지 일단 실어놨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도 저희가 이제 3회로 정도는 예상 문제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의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완전히 한 글자씩 꽈서 나오는 건 거의 없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요, 똑같은 문제인 의식인데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계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다 그러면 비슷한 유형을 굉장히 많이 넣어놔요, 컴퓨터 안에. 그래서 그 중에서 랜덤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암기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좀 낮은 것들은 그냥 바로 암기만 하셔도 되는데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게 시험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럼 연도별 이제 필기 응시자 그리고 합격자 분포를 한번 볼 건데 일단 2016년도부터 저희가 2021년 이건 1회차까지만 왜 정리하고 가실 건데 얘는 1회차까지만 됐고요. 2회차는 아직 제가 정보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6,105명이 봤어요. 6,105명이 봐서 1,28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필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필기만. 이게 합격률이 얼마였냐면 21%입니다. 21%. 자, 두 번째, 2017년도에는 5,555명이 봤는데 퍼센트만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23.7%입니다. 합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2018년도에는 28점. 잘 보이나요? 7. 자, 28.7.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자, 2019년도에는 35%까지 올라갔어요. 35%. 그리고 38%까지 가고 여기서 살짝 주춤했네요. 여기 30 역시 5%. 합격률 얘기하는 거죠. 여기 38%입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는요. 합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근데 모두 낮아지고 있어요. 응시자 수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2차 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1차. 그런데 왜 합격률이 점점 올라가느냐?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유튜브가 뻥 터지고 그죠? 저희 같은 동영상 제공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합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저도 이제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한번 새로 따끈따끈 한번 만들었으니까 제 강의도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이제 학습 전략. 시험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 한번 보셔야겠죠? 자, 일단 과목별 시험 출제 분포 있습니다. 이게 CBT 이전이에요. CBT 이후에는요, 각 개인마다 아까 말씀드렸지, 각 개인, 각 컴퓨터마다 시험 출제되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분포는 비슷할 거라는 거죠. 분포. 자, 1단원입니다. 이게 전기 이론이에요. 1단원. 전기 이론이요. 이게 기기입니다. 그죠? 이게 전력에 관련된 거고요. 얘가 이제 설비에 관련된 겁니다. 설비. 자, 5단원이 이제 송배전입니다. 송배전 설비고 6단원 왜 안 했냐면 제가 CBT 이전이라서 CBT는 언제? 2018년 언제까지요? 1회차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KEC죠. 이 KEC입니다. KEC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요. 우리 2021년부터 적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표로 뺐는데 이 4단원 문제가 같이 섞어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7단원이 디지털 공학입니다. 디지털 공학이고 이게 공업 경영이죠. 이게 글씨가 제가 원래 잘 쓰거든요. 근데 칠판 제 강의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 글씨를 그래도 못 쓰는 편인데 요건 잘 안 써지네요. 예, 공업경영. 자, 퍼센트로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몇 퍼센트냐면 15% 정도 나왔습니다. 15%.
얘가 이제 23%, 22%에서 23% 나오고요. 전력 부분이 요게 이제 11%가 나왔네요. 11% 나오고 설비 부분은 26% 나왔습니다. 송배전 역시 요거는 9% 나왔고요. 그리고 디지털이 얘가 이제 7%, 얘가 이제 10% 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표를 봐도 뭐요? 하나, 둘, 셋. 그럼 전기 이론과 전기기기랑 우리 설비, 즉 KC랑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몇 %입니까? 우리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합격이. 60점이 합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63%가 되겠네요. 63. 63인가요? 네. 15, 22, 26, 63이죠. 자, 요것만 3개만 완벽해도 합격이네요. 4개를 때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죠? 나머지 것들도 같이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어떤 한간의 분들은 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가져가시고요. 문제는요, 1단원, 2단원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4단원과 우리 6단원의 KC, 이 부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이 부분만 좀 잘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암기가 강하다면 4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이죠. 그래서 이해가 좀 더 난 낫다 싶으면 1단원과 2단원, 그리고 3단원, 5단원 정도를 여러분이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수준별 학습 방법이요. 초급, 중급, 고급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초급은요, 단순 관련 이제 시험 자격은 되실 거잖아요. 그죠? 일단 종사 9년을 했든, 그죠? 그러니까 단순 관련 종사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9년을 했는데, 이 단순 관련이라는 얘기는요, 전기에 관련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전화를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어느 강범위니까 제가 여긴 이거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건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단순 관련 업무 종사에 대한 전기에 대한 전문직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 부분은 초급인데, 저는 이분들에게는 제가 찍은 전기 기능사 강의 이론만이라도 총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16시간 정도입니다. 16시간. 약 16시간 정도고요. 강의는 저희가 20분에 30분 정도로 끊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본다 생각하시더라도 8일이면 충분히 보시고, 거기서 용어 설명이라든지, 왜? 처음에는요, 단순 관련이면 전기지기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용어가 굉장히 혼동이 되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격이 종사하신 지 최소한 9년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최소한 9년 이상은 됐었겠죠. 그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 있죠. 제 전기 기능사 강의 16시간 정도 이론만 찍혀 있으니까 이것만 좀 확실하게 한 번이나 2번 정도 보시고, 그리고 제 전기 기능장 강의를 좀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급은요, 이제 해당 업무 종사자예요. 전기 기능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전기 기능사 강의 시험을 해서 자격증을 따실 때 문담으로 외워서 푸셨던 분들은 요거 조금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전기기사. 다시 한번 보셔주시고, 자, 그래도 나는 이해를 하면서 시험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 강의를 좀 천천히 들으시면, 처음부터 들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고급은 이제 시험 준비 경험자예요. 얼마 전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죠. 용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빠삭해지셨을 겁니다. 근데 시험 준비를 이제 전기 기능장이 아니면 전기 기사를 준비하실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 기능장은 전기 기사에서 시험 보는 분야와 좀 다른 공업 경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초급, 중급, 고급 나눴는데요. 일단 초급 분들은 반드시 전기 기능사 이론 강의라도 좀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급 분들은 아무래도 해당 업무 종사자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잊어버리고 오래되셨으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고급 분들도 아무리 시험 보셨다 하더라도, 그죠? 한 번만이라도 이론은 좀 훑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학습 요령입니다. 일단 용어 먼저 이해하셔야겠죠? 용어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자,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그래서 공식 그대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계산을 대입해서 계산만 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수학이 있죠. 전기기기나 전기 이론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수학제 강의 딱 40분밖에 안 돼요. 1, 2가 있거든요. 좀 한 2, 3년 전에 찍어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
원만 보세요. 원만 보시면 아무래도 뭐 계산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방어에게는 한계 있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 정리 후에 관련도로 학습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모아바 홈페이지에서 전기 기능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아바의 김영호였습니다.